저는 30대 중반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5개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토목, 건축, 설비, 전기 모두 제 손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전문 업자만큼 요령은 없지만 건축주로서 직접 집을 지으면서 쌓아온 저의 실수담, 그리고 몇 단에 헤딩했던 경험들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도 직접 집을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 분일 텐데요. 집을 짓는 것은 어느 분께는 꿈과 로망일 겁니다. 뷰 좋고 넓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시작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 이 경험들이 시작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럼 집을 짓기 위한 1단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나대지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이미 오배수 관로나 인입 전주 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훨씬 수월할 거고요. 임야나 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작 전에 또는 진행하면서 직접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또는 농지 전용비 등과 같은 토지 개발 비용과 수도, 전기 및 오배수 배관 등과 같이 인프라 시설을 위한 돈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대지는 한 번, 나머지는 다 전을 개발했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사실 결국은 직접 토지를 개발하면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직접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 땅이 준비되었다면 그 땅에 어떻게 어떤 집을 지을지 관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려면 도면은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일은 도면을 그리는 일입니다. 근처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그려달라고 맡기면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설계사의 능력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건축주가 진심으로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색깔의 집을 짓고 싶다면 도면을 요청하기 전 건축주 스스로 어떤 건물을 지을지 미리 검토하고 확정해서 설계를 맡겨야만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집을 설계하고 짓게 되면 나중에 그 집은 자연스럽게 건축주의 삶을 담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완성시키는 거니까요. 아무튼 원하는 집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미리 실물처럼 건축물을 그릴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스케치업인데요.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낮은 버전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렌더링 과정이나 트렌드에 맞는 세부적인 마감재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오랜 시간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수준은 일반 건축주의 생각과 원하는 방향을 3D로 간단하게 그려내는 정도고, 건물의 모양과 배치를 확인하거나 목조 건축물 구조도를 그리는 정도까지는 스케치업만으로 몇 가지 단축키 기능만 하면 누구나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하나도 모르는 단계에서 시작했고요. 지금도 2-3년에 한 번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조금씩 헤매고 배워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건물의 크기, 용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몇 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기본적인 것들을 확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크기는 건물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약 1억 5천 정도 된다면 30평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더 싸게 또는 더 비싸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준은 목조로 직접 집을 지었을 때 경험에 비추어 예상한 가격일 뿐입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라인, 셋, 풀푸시, 무브, 회전, 길이 측정, 삭제 등 아주 기본적인 쉬운 툴만 사용할 수 있으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의 크기와 용도를 확정했다면 그 다음 건물의 배치, 모양, 각 실의 레이아웃, 내부, 외부 마감재 등을 그려가시면 되는데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나씩 하면서 그리다 보면 어느새 가상의 건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림을 다 그렸다고 모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도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실현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시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 설계사무소와 협의하면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건물의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제 설계사무실에 그려진 3D 스케치업 파일을 보내서 2D 도면을 그리도록 요청하고 실제 시공이 가능한 도면인지 확인해서 인허가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30평 기준으로 3,400 정도면 준공 허가까지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설계비도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곳은 마감 디자인 비용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프로젝트 하나에 9천만 원까지도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진 디자이너일수록 비용은 당연히 더 비싸집니다. 이제 건물 모양과 도면을 확정했으면 어떤 구조로 집을 지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철골, 목조, 경량, 벽체 등 시공성과 예상 금액을 확인하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 목조 건물을 좋아하고 몇 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에 대한 기술력이 쌓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건물을 목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조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작업을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설사 작업자 수배가 안 되더라도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조 주택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목조 주택으로 선택해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설계 도면을 그려서 착공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이 처리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목조 구조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경량 구조 목재로 구조도를 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긴 목재가 20피트이기 때문에 지붕의 길이, 방의 크기, 창호 사이즈 등이 시공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토대, 기초부터 하나씩 부재를 쌓아가며 그리기 시작합니다. 창호 사이즈를 선택할 때도 표준 규격을 사용해야 자재 수급이나 금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규격 창호를 쓸 것인지 아니면 통창으로 제작해서 쓸 것인지 등등을 하나씩 실제 자재 수급까지 고려하면서 그려야 합니다. 토대부터 바텀 플레이트, 스터드, 상부 탑 플레이트, 지붕 각도에 따른 리치, 석가래, 버드 마우스의 절단 각도, 컬러 타일, 레프트 타일, 철문의 사용 여부 등 실제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부재를 쌓아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공할 때 순서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도를 마무리하면 아직 국내에는 목조 주택의 구조 검토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점점 목구조에 실력 있는 구조 기술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받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진짜 시공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 겁니다. 다음 단계는 부지 정리 단계인데 다음번 영상에서 각각의 부지를 어떻게 정리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냈는지 제 경험담에 비추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